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서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딥시크 충격에 나스닥 마이너스 3%, 엔비디아 17% 폭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8일 금요일 주양입니다. 조단 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 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더 이상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딥시크 충격에 나스닥 마이너스 3% 폭락,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07%, S&P 500 지수가 1.46% 떨어졌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65% 오르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딥시크 충격에 나스닥 마이너스 3%, 엔비디아 17% 폭락. AI 테마를 선도했던 엔비디아가 17% 폭락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금액인 약 6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이 하루 만에 이렇게 폭락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엔비디아가 재앙과 같은 주식입니다. 엔비디아의 폭락은 다보스 포럼에서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 CEO가 지구를 뒤흔드는 AI라고 이제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왕 CEO는 딥시크 V3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557만 6천 달러라고 하며 약 2,000개의 엔비디아 H800 칩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챗 GPT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16,000개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딥시크의 성능은 사용해본 결과 챗 GPT에 필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챗 GPT의 8배를 덜 사용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낸다면 엔비디아에게는 재앙과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CPU로 현재 AI 성능을 낸다면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국이 이렇게 개발을 했다면 앞으로 미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GPU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이 더 막힐 수 있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AI 시대의 스푸트니크 쇼크와 같은 사건인데요. 소련이 먼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미국보다 먼저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인들은 쇼크를 받았죠. 당시 소련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미국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공포가 미국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에 쇼크를 받은 미국은 엄청난 돈을 넣어서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가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만약 딥시크가 미국에게 스푸트니크 쇼크와 같다면 미국의 AI 업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I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오늘 딥시크의 공포가 다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반면에 애플은 딥시크의 공포에 오히려 올랐죠. 애플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뒤처진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AI가 가벼워지면 엣지, 즉 말단 단계인 스마트폰에서도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따라서 애플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시장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딥시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딥시크가 5만 개 H100 GPU를 보유했다는 얘기도 있죠. 즉 적은 GPU로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을 고발해서 딥시크 CEO는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딥시크의 말이 사실이라면 엔비디아의 엄청난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초고가 GPU를 90%의 마진으로 팔아먹는 엔비디아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최고 사양의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의 딥시크와 같은 AI 기업과 협업할 미국의 2,000대 기업은 없겠죠. 어찌되었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등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가 미국의 기업과 협업할 것입니다. 그러니 빅테크의 AI는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빅테크도 이번에 딥시크가 사용한 알고리즘을 연구한다고 하니 앞으로 빅테크도 엔비디아의 칩을 덜 사용하고도 더 좋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가를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오른다면 딥시크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딥시크의 공포를 계속될 것입니다.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앞으로 대응은 주가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딥시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업이 아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등과 같은 서비스 기업이 돈을 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쓸 돈을 아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면 서비스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TSMC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은 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승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딥시크 충격에 나스닥 마이너스 3%, 엔비디아 17% 폭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세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